자, 실수 전체의 집합수 정의된 함수 f에 대하여 자 이거일 때 fx의 역함수를 구하래요. 자, 봐봐. 역함수를 구하라는 문제가 단순하게 쉽게 나오면은 그냥 쉬워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나오면 쉽지. 그쵸? 그러니까 의도를, 니네 학교 선생님이 의도를 이거를 어렵게 낼 거냐 쉽게 낼 거냐는 이제 선생님에 따라 다른 거니까, 그러니까 쉬운 유형은 그냥 푸시면 되는데 내가 준 게 어려운 거야. 내게 준 게. 근데 이거는 모르고 풀잖아. 못 풀어 저거.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 요런 거는 이거 역함수 구하라 그러면 바로 구할 수 있어요. 얘는 구할 수 있어요. 일단은 여기서 무슨 작업을 일단 하고, 일단 여기에서 fx를 구하는 식을 먼저 할 수 있죠. 우리 여기서 일로 넘어가는 거는 어디서 했어? 합성함수에서. 그쵸? 합성함수에서 했어요. 이거 어떻게 했죠? 저 t로 치환한다. 그렇죠. 3x-1이라는 애를 t로 치환해가지고 ft는 뭐에서 했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역함수를 구하는데 역함수 구하는 게 뭐였어요? 아니 식을 구하는데 그걸 얘기하면 안 되지. 네, x랑 y랑 위치를 바꿔서 식을 정리하는 거.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아, 또 이렇게 되니까 또 역함수를 확인하고 싶은데 해봐야 저만은 화날 것 같아서 일단 참습니다. 공부했어요? 이따 카메라 끄고 물어볼게요. 자, 역함수가 존재하는 두 함수 fg에 대해서 이거일 때 이거의 값을 구하랍니다. 자, 이것도 어떻게 접근할까요? 일단 fx가 g의 2x-4래. 자, 이렇게 되겠대요. 자, 그 다음에 g의 인버스의 4가 4래입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자, 이렇게 인버스가 나와 있어. 자, 그러면 얘는 역함수의 몇 번 성질을 이용해서? 2번, 그렇지. 자, 2번 성질을 이용해서 일단 우리는 G4가 4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자, 그러면 G4가 4야? 뭐 하고 싶잖아. 그쵸? 누가? 얘가 4가 나올 수 있는 X값을 알고 싶잖아. 그쵸? 뭘 하기 위해서? 얘를 구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얘가 뭐예요, 지금? F의 인버스의 4를 구하래잖아. 그럼 얘를 내가 A라고 놓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뭘 쓰고 시작할 거야? FA가 4라고 놓고 시작을 할 거 아니야. 그쵸? 약간 얘를 먼저 써봤으면 약간 이상함을 느끼긴 할 거야. 느껴? 느껴. 왜냐하면 얘 F4를 구하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거야. 그쵸? 얘를 알려주면 이건 약간 답이 한정되긴 하는데 뭐 그렇습니다. 자, 얘가 4 나오는 x가 뭐야?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얘는 결국 x에다가 4 대입한 거, 그게 g4가 되는 거고 얘가 4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쵸? 아, 그래서 a는 4구나.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지. 그쵸?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런 거야. 자, 이거는 약간 낯선 거야. 왜? 지금까지 일반 문제는 뭐야? fx의 인버스가 gx다. 이게 일반적인 문제야. 그죠? 근데 fx가 이렇게 g의 합성함수꼴로 나오고 뭐 이렇게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우리는 그냥 역함수의 성질을 쓰다 보면 답이 나온다고. 이게 믿음이야, 믿음. 알겠죠? 그러니까 역함수는 무조건 이걸로 풀려야 된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이게 가능하다고. 오케이? 처음 보는 문제라도. 알겠죠? 네. 오늘따라 눈이 왜 이렇게 맑지? 그죠? 한번 찔러보고 싶게. 이렇게 콕 찔러보고 싶은데. 자, fx, gx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의 값을 구하래요. 이 문제 딱 보면 역함수의 몇 번 성질이 떠오르는 거야? 2번 성질이 떠오르는 거야. 함수 값 가지고 뭔가를 해봐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래서 얘는 F의 G의 인버스의 K. 자, 얘가 7이다. 일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뭐 일단 합성함수에서 이렇게 결과치가 있으면 우리는 큰 거에서 작은 거로 들어가는 거지. 그쵸?
즉 f에 뭐가 7 나오는지를 먼저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그쵸? 그럼 뭐야? 얘가 7 나와. 그럼 넘어가면 12. x가 뭐야? 3이네요. 즉 얘가 3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g의 인버스의 k가 3이다. 그러니까 g의 3이 k겠구나. 이렇게 해서 k 값을 구해주시면 되는 거죠. 별거 아니죠. 인버스가 있으면 무조건 뒤로 가야 돼요? 이 인버스? 네. 뒤로 간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F가 안에 있고 G 인버스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헷갈리는 거야 지금? 이거? 네. 아니 다르잖아. 아니 근데 얘도 그러면 G 인버스 안에 F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C로 바꾸면. 나 무슨 소린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얘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네. 얘를 우리가 F에 G에 3 이렇게 쓰는데 그리고 왜요? 인버스 있는데. 이거 인버스? 아이씨 그대 때문에 설명하는데 꼬이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궁금한 건 지금 요거잖아 요거.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F에 G에 인버스에 3 이렇게 쓰잖아. 네. 이게 왜? 근데 왜 저기서 왜 G 인버스 K로? 아니 얘가 K니까요. FX가 7 나오는 걸 너무 찾는 바람에 네. ES. 아니 도대체 어디가 이해 불가했는지 제가 이해 불가해요. 아니 쌤이 FX부터 먼저 하시길래 순서가 바뀐 줄 알았어요. 네, 뭐 이해하셨으면 됐어요. 네, 그대가 이해하니까 우리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자,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역함수를 갖는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거랍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자, fx는 f의 인버스 x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즉, fx는 역함수를 구해도 자기 자신이다. 이 얘기하는 거죠. 자, 얘가 만약에 직선이었다면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직선이었다면? 지금 내가 물어보는 거는 기하학적 해석하라는 거. 뭐라고? y는 x 대칭? 그렇죠. y는 x에 대해서 대칭 관계에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직선이라면 y는 x거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들이 그런 애들이야. 어차피 뒤에 가서 유리함수에서 하려고 미리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어차피 뒤에 가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주로 쓰는 게 역함수의 2번 성질이잖아. 저기 뒤에 유리함수, 무리함수 가면 이제 3번 성질을 계속 쓸 거란 말이야. 기하학적 해석을 쓸 거야. 그래서 미리 언급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fx의 역함수가 자기 자신과 같답니다. 무슨 느낌인지 알죠? 그죠? 역함수를 구해도 자기 자신이라고. 자, 그 다음에 f의 x제곱 플러스 1 얘가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1 자, 이거를 만족한답니다. 자, 그랬을 때 나한테 f의 마이너스 2 자, 이거의 값을 구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역함수의 몇 번 성질이야? 일단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내가 몇 번 성질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역함수의 기본은 내가 역함수식을 구할 수 있냐야. 구할 수 있으면 그냥 구하면 1, 2, 3번이 아무 의미가 없어져. 왜? 내가 역함수를 직접 구할 수 있는데 굳이? 뭐 이런 거잖아. 근데 내가 역함수를 직접 구하기가 좀 복잡하거나 아니면 구할 수 없을 때 우리는 1번, 2번, 3번을 이제 생각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그쵸? 지금 역함수를 알아 내가? fx 함수식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제 물어보는 거야. 몇 번 성질을 이용해서 그럼 이 문제를 풀어갈 거냐고. 그럼 얘는 몇 번 성질이야? 당연히 2번이에요. 왜냐면 3번은 뭐야? 3번은 기하학적 해석 문제야. 1번은 뭐야? 1번은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보면 나는 그냥 뭐 하는 거야? 이거 숫자를 그냥 돌릴 생각만 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아니, 쟤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자, 그럼 봐봐. 자, 얘가 마이너스 2가 나오는, 일반적으로 마이너스 2가 나오는 얘를 찾아보려고 한 거야, 내가. 얘를.
이렇게. 그랬더니 x제곱 플러스 1이 마이너스 2가 나오는 실수 x를 찾으려고 그랬네?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얘를 구할 수가 없는 거잖아. 이해돼? 이해돼? 그런데 첫 번째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요? 역함수는 자기 자신이래. 그 얘기는 뭐야? 이 식을 내가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이 식을. 아니야. 식을 바꿀 필요 없지. 그러면 내가 얘를 a라고 하면, 우리가 원하는 값을 a라고 하면 얘는 f의 인버스의 a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놓고 풀 수도 있는 거지. 그런데 얘랑 같다며. 그러면 얘는 결국 뭐랑 같은 거야, 다시? FA가 마이너스 2인 것과도 같은 거 아니야?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자, 이번에는 얘가 뭐 나오는 거야? 얘가 마이너스 2 나오는 거야. 그러면 뭐야? 마이너스 2x 제곱이 마이너스 3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면 x 제곱이 뭐야? x 제곱이 2분의 3이면 되지. 그죠? 근데 여기도 x 제곱이니까 굳이 프라마이너스 할 필요 없지. 그쵸? 그러니까 결국 f에 자, x 제곱 자리에다 2분의 3 대입하면 얘는 2분의 3 플러스 1이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 얘가 뭐라는 거야? 2분의 5다. 이렇게 되는 거죠. 쌤, 근데 맨 처음에 그냥 fx를 t로 채워내서 fx가 마이너스 2 나오면 마이너스 3 아니야? t가? 뭐라고요? 그러니까 f 여기요? 아니 여기요? 얘요? 네. 얘 x제곱을 t로 하고 x제곱을 t로 하고요? 네. 그럼 실수가 아니잖아요. 허수잖아요. 여기 실수잖아요. 실수.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거 실수해서 없다고. 허수로. 치환한다고 뭐 바뀌지 않지. 모든 문제에서 실수라고 할 거면 왜 허수를 굳이 가르쳐야만 했지? 할 게 없으니까. 복소수가 우리가 복소수 이후로 허수를 안 다루긴 해요. 그러다가 대수에서 첫 단원에서 살짝 언급만 하고 수능 때까지 안 다뤄요. 왜 가르치냐? 대학 가면 써야죠. 그래서 배우긴 해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자, fx의 역함수를 gx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얘가 성립한다. 이때 이거의 값을 구하랍니다. 자, 일단 설계. 일단 머릿속으로 설계만 해볼게요. 설계돼요? 안 돼요. 자, 이거는 일단 2번을 직접 쓰기에는 뭔가 식이 굉장히 더러워.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일단 가장 기본적인 우리 뭐 한다? x하고 y의 위치를 바꾼다. 즉 역함수를 직접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야, 이게 안에가 지저분하고 바깥에가 깔끔하잖아. 뭐 하고 싶어? 바꾸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방금 이 문제도 내가 아까 바꾸려다 멈춘 거거든? 왜 그러냐면 아니 이거나 그렇잖아. 식이 더러운 거 똑같은데 그래서 안 건드린 거야. 얘는 건드릴만 하죠. 그쵸? 그러니까 얘는 위치 바꿔. 그러면 f의 인버스의 x는 2배의 g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됐어요? 근데 f의 인버스가 뭐라고? f의 인버스가 gx라며. 이거라며. 그치? 그럼 됐네. gx는 뭐라는 거야? x 플러스 1 이거라는 거죠. 됐니? 네. 이거를 왜 그런 맑은 눈으로 쳐다보고 있지? 아니 gx가 2g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라는데 네. 이거 넘기고 이거 넘기면 얘 나오잖아. 이상한 애야.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아까 그 문제랑 똑같죠? 그죠? 여기서 뭘 뽑아낼 수 있어? fx를 뽑아낼 수 있죠. 그거의 역함수 구하라는 거죠. 직접. 500이 네.
자,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여기까지 시험 문제가 나오면 역함수를 그냥 쉽게 내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방금 문제 준 거 있죠? 네. 방금 준 거를 이건 노트 정리 잘 해놓으셔야 돼요. 알겠죠? 이게 문제가 많은데 자, 일단 기본적인 거부터 해봅시다. 자, f의 역함수를 gx라고 할 때 이거는 모르고 있으면 당황해요. 자, 이거의 역함수. 자, 이거의 역함수를 gx로 표현. 자, 이렇게 하랍니다. 이렇게 문제가. 자, 그러면 자, 이거는 저기 필기 잘 해놓으셔야 돼요. 알겠죠? 자, 제가 이거를 풀이를 두 가지를 해드릴 거예요. 둘 중에 하나 틀린 거예요. 뭐라고요? 둘 중에 하나 틀린 거예요. 아니요. 아이, 함정이 아니야. 아니, 그냥 니네가 이해 잘 가는 거 아니야. 이건 그냥 둘 다 하세요. 둘 다.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에 따라서 뭐가 더 유리하냐 불리하냐 뭐 이럴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건 풀이를 두 가지를 다 써놓으세요. 그래서 쉬운 문제랑 어려운 문제 이렇게. 그래서 문제 두 개 드린 거니까. 봐봐. 일단 니네가 그냥 보세요. 지금 지식으로. 지금 배운 지식으로. fx가 저렇게 나와 있어. 네. 이 문제와의 차이점은 뭐예요? 얘는 얘가 나와 있잖아. 함수가 뭔지를 알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fx로 해가지고 직접 역함수를 구하겠다는 거 아니야. 근데 얘는 차이가 뭐야? 얘는 함수식이 안 나와 있어. 근데 나한테 이거의 역함수를 gx로 표현을 하래. 할 수 있겠어? 식이 안 나와 있는데? 오. 거시기 하죠. 예. 그래서 이건 내가 아는 문제여야 돼. 알겠죠? 그래서 이건 내가 알고 있는 문제여야 돼. 얘는. 알겠죠? 그러니까 필기 잘 해놓으시고 나중에 시험 대비할 때 계속 보세요. 알겠죠? 그래서 아, 이런 게 있었지? 이렇게 기억하고 시험 보세요. 시험 끝나면 잊어버리셔도 돼요. 앞으로 안 나오니까. 알겠죠? 잊어버리지 말라고 해도 잊어버릴 것 같아요. 그럼 저도 기대 안 하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첫 번째 방법은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는 이제 일상적인 풀이에요. 일상적인. 이게 교과서에는 이런 문제가 없는데 문제집이나 이런 데는 이런 문제들이 되게 많거든.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제 일상적인 풀이는 이제 이겁니다. 일단 얘를 우리가 두 가지로 분리할 거예요. 뭐냐 하면 자, y는 fx와 y는 gx라고 합시다. 아니, hx라고 합시다. hx를 2x-1로 일단 이렇게 써볼게요. 왜 이렇게 하는지 알아? 보여? 왜 이렇게 해요? 뭐라고요? 왜 뭐예요? 모르겠어요. HX가 지금 얘가 어떻게 생겼어? 얘가 합성된 거잖아. 네. 그쵸?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f의 2x-1이라는 거는 결국 f의 h지. 이거지. 그쵸? 그러면 나한테 이거의 역함수를 구하려면 이거의 역함수를 구하라고 하니까 우리는 얘를 뭐 하면 돼? 역함수를 하면 되잖아. 그치? 그러면 얘를 역함수를 해주면 우리 이거 역함수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위치가 바뀌지. 즉 H 인버스의 F의 인버스의 X 이렇게 바뀌지. 맞습니까? 얘가 뭐야? 얘가? F의 인버스 X가 누구라고? G라고. 얘가 GX야. 이렇게. 그러면 얘는 H의 인버스의 GX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HX가 이거라며. 그죠?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역함수 구할 수 있죠? H 인버스 구할 수 있죠? 얘가 뭐야? X는 2y-1이잖아. 그쵸? 그럼 넘어가서 2로 나누면 2분의 1 X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죠. 맞아?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1의
gx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자, 이게 일반적인 풀이라고요. 얘가 일반적인 풀이고. 저게 이제 GX 나타낸 거예요? 네. 두 번째. 진짜 맘먹고 학교 선생님이 어렵게 내면 이 풀이가 더 쓸모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해봅시다. 자, 얘는 봐봐. 우리 역함수를 이해를 좀 해보자. 역함수를. 자, 여기 x가 있고 y가 있고 z가 있는 거잖아. 이렇게.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럼 봐봐. 여기서 여기가 f고 여기서 여기가 g란 말이야. 이렇게. 그런데 여기 있는 숫자 여기서 x가 이렇게 가서 fx가 된 거고요. 얘가 이렇게 가서 g의 fx가 된 거잖아. 이렇게 된 거잖아. 근데 이게 역함수는 뭐냐 하면 역함수는 얘가 x야. 그쵸? 그러면 얘가 1로 가는 거야. 그러면 얘가 1로 가려면 필요한 식이 누구죠? g의 인버스야. 그러니까 g의 인버스라고. 이렇게 갈 거야. 그쵸? 그리고 얘가 이쪽으로 가는 거잖아. 그럼 얘가 1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야? f의 인버스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f의 인버스에 g의 인버스에 x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전체에다가 인버스를 취하면 위치가 바뀐다는 게 이것 때문이야. 개수가 몇 개든 상관없지. 거꾸로 가면 무조건 위치가 거꾸로 된다라는 거 아니야. 그쵸? 근데 이거를 이제 이것도 이거의 성질을 기본적으로 따른 건데 우리는 이거를 좀 더 거시기하게 해석을 해보자는 거야. 좀 더 쉽게. 그러니까 이런 거야. 자, 일단 얘를 뜯어봐. 일단 y는 f의 2x-1. 자, 이거를 뜯어. 자, 봐봐. x가 뭐가 됐어? 2x-1이 됐지. 그 얘기는 2x-1에 의하여 얘가 2x-1이 된 거야. 그치?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우리 여기서 이렇게 가잖아. 얘네들은 여기 써져 있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얘네들은 뭐냐 하면 너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갔니? 이렇게 쓰는 거야. 오케이? 화살표에. 그 다음에 얘는 어디로 갔죠? 그 다음에 얘는 fx로 갔어요. 그래서 얘가 최종적으로 뭐가 된 거야? 2x-1이 된 거라고. 이해돼? 집중해서 봐. 딴소리 하지 말고. 이해돼? 그러니까 x라는 애가 2x-1이라는 함수를 거쳐서 얘가 됐고 얘가 fx를 거쳐서 이게 정의역이잖아. 그럼 정의역 자리에 들어가야 되니까 얘가 된 거잖아. 이해됐어요? 네. 이해됐어요? 자, 이거를 이제 뭐 하는 거야? 거꾸로 가는 거야. x가 여기서 출발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얘가 1로 가려면 이거의 역함수잖아. 그럼 얘의 역함수는 f의 인버스의 x일 거 아니야. 얘가 뭐야? 얘가 gx죠. 그치?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여기가 gx가 되는 거야. 이 x가. 오케이? 거꾸로 가면. 그 다음에 여기서 1로 거꾸로 가야 되거든? 근데 그러면 거꾸로 가려면 이거의 역함수잖아. 네. 그쵸? 그럼 이거의 역함수는 뭐야? 아까 뭐였죠? 2분의 1에 x 플러스 2분의 1 이거였지. 그쵸? 그래서 여기에 뭘로 도착한 거야? 2분의 1의 gx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도착한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이거의 역함수가 이거다. 이렇게 정리하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해서 방식이 두 개 있다고. 그런데 봐봐. 이거를 계산하기 귀찮지. 그쵸? 이게 익숙해지면 집중하라고. 익숙해지면 이 계산도 안 해도 돼. 뭐 하면 돼? 좀 더 세세하게 나눠버리면 돼. 세세하게. 그러니까 뭐냐 하면 봐봐. x야.
얘를 2x로 해. 그럼 2x 되지. 네. 그 다음에 얘를 x-1해. 그럼 얘가 뭐가 돼? 그럼 2x-1이 되지. 그죠? 다 세세하게 나눠버리라고. 그럼 얘가 fx야? 그럼 f의 2x-2 이렇게 되죠. 됐어요? 자, 그럼 여기서 출발하는 거잖아. 여기서 출발. 출발이면 얘가 뭐가 된다고? 얘가 gx가 된다고. 그쵸? 이거 역함수는 뭐야? x-1의 역함수는 x 플러스 1이죠 뭐. 그쵸? 그러니까 얘가 gx 플러스 1이야. 야, 2x의 역함수는 뭐야? 2분의 1의 x죠. 그래서 2분의 1의 gx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계산도 필요 없어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이게 빠르면 그냥 띡띡띡 쓰고 띡띡띡 쓰면 끝이에요. 그냥 손으로 쭉 한 바퀴 갔다가 그냥 쭉 해서 여기 도착하면 끝나요. 풀이가. 오케이? 오케이? 안 찍어도 돼? 언제 정리하려고 이거? 영상 보는구나. 애청자예요, 애청자. 자, 봅시다, 일단. 자, 이게 뭐였어요, 이게? 그거요. 네, fx와 g는 뭐다? 역함수. 역함수 관계라는 걸 알려주는 식이죠. 이게 역함수 4번이었죠, 4번. 자, 그래서 일단 자 f의 역함수가 g라는 거는 일단 조건에서 만족을 해줬고요. 자, 그래서 이것도 두 가지 풀이로 해봅시다. 자, 일단 식의 구조를 보시면 y가 지금 2배 f의 3x-6의 플러스 8이죠. 얘는 합성이 몇 번 된 거야? 몇 개가 합성된 거야? 3개가 합성된 거야, 이거는. 3개야, 3개. 아, 2개로 하려고 그래서 그랬어요? 아니, 자, 일단 y는 fx라는 애가 하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hx를 뭘로 잡아볼까요? 뭐 3x-6이라고 잡아볼게요. 안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얘는 lx라고 하나가 더 있어요. 그쵸? 이건 뭐겠어요? lx는 2x 플러스 8. 그렇죠. 얘는 2x 플러스 8일 거예요. 그쵸? 왜냐면 2배 이거에 8이니까. 그치? 자, 그러면 어차피 필요하니까 얘네 역함수 하나씩 구해놓을까? 그래서 f의 인버스 x는 gx라고 구해놓고 h의 인버스 x 뭐야? 넘어가면 3으로 나누면 얘는 3분의 1의 x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l의 인버스 x 넘어가서 2로 나눌 거니까 그러면 얘는 2분의 1의 x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자, 그러면 원래 식을 합성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제일 먼저 뭐부터 써야 돼? L부터 써야 되겠지. 그쵸? 왜냐면 L이 제일 마지막이니까. 그 다음에 뭘 써야 돼? F를 쓰고 그 다음에 뭘 써야 돼? H를 써야 되겠지. 이렇게. 맞아요. HX가 제일 먼저. 얘가 FX 안에 들어갔고 걔 여기 안에 들어간 거지. 이거에 뭘 하라고? 이거의 인버스를 구하라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저 분배가 잘. 뭐 어떻게 돼요? H의 인버스, F의 인버스, L의 인버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하나씩 계산하시는 거예요. 하나씩. 얘가 뭐라고? 얘가 2분의 1의 x-4라고 요거라고. 그 다음에 F의 인버스가 뭐예요? G래매. 그러면 얘는 H의 인버스에 얘가 G라고 그랬죠? 그러면 얘는 G의 2분의 1의 x-4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F의 인버스가 뭐야? H의 인버스가 얘죠. 그럼 X 자리에 얘네가 통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3분의 1의 G의
2분의 1 x 마이너스 4에 플러스 2 이렇게 된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를 맘먹고 내면 이렇게까지 낼 수 있다는 뜻이야. 알겠니? 알겠니? 근데 저는 이 풀이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저는 이 풀이가 편해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익숙해져야 그럴 것 같아요. 네. 이 풀이가 좀 더 재밌잖아. 재미없음 말. 자, x에서 출발합니다. x에서. 자, 이거를 익숙해지면 진짜 이거 그냥 세분화해가지고 할 수 있거든요. 뭐 어떻게 할래? 다 쪼개? 아니면 3만 해요? 네. 그럼 너무 길어지는데, 근데. 3x로 하세요, 그러면 3x로. 아, 이러면 즉흥적으로 대답할 수 있으니까. 그러네요. 그럼 3x. 그 다음에 뭐예요? x-6 해야 되죠? 그래서 얘는 3x-6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fx. 그래서 f에 3x-6 이렇게 해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2x. 아니, 한 번에 하면 계산해야 되잖아. 아니, 뭐 상관없는데. 아니, 뭐 암산 되면 알아서 하세요. 그 다음에 x 플러스 8. 그러면 이제 2f에 3x-6 플러스 8.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뭐 하시면 돼요? 이제 거꾸로 가시면 돼요. 거꾸로. 이렇게.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요? x-8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 x-8. 이렇게 되고. 2x는 뭐가 되겠어요? 2분의 1 x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2분의 1 x-4가 되고요. 얘는 뭐가 됩니까? 얘는 gx가 되겠죠. 그러니까 2분의 1의 gx-4가 되겠죠. 얘는 뭐가 되겠어요? 얘는 x 플러스 6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2분의 1 2분의 1 gx에 플러스 6이니까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3x 3x니까 뭐가 돼요? 3분의 1의 x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전체 3분의 1 해야 되니까 6분의 1의 gx 플러스 3분의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어우씨 야 틀렸어. 어디서 틀렸어? gx 아이 뭐 하는 겁니까? 뭐 하는 겁니까? 너 때문에 틀렸잖아. 왜요? gx죠. 그냥 그렇다 하세요. 그럼 얘는 뭐예요? g의 2분의 1 x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x 플러스 6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g의 2분의 1 x 마이너스 4 플러스 6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뭐가 돼요? 3분의 1의 x가 되겠죠. 그래서 3분의 1의 g의 2분의 1 x 마이너스 4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저렇게 하는 게 편하냐 이게 편하냐 이거는 이제 선택하시면 돼요. 알겠죠? 안 찍어도 돼요? 네. 그래서 이것까지 정리해 놓으세요. 이거는 알겠죠? 그래서 시험 보기 전에 꼭 연습하고 가세요. 자, 그 다음에 자, 이 문제는 어렵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것도 모르면 당황합니다. 이것도. 자, 얘는 몇 번 성질을 이용할 거예요, 당연히. 당연히 2번. 네, 당연히 2번 성질을 이용하는 문제라는 거 느끼지? 그죠? 네, 그러면 하나씩 해봅시다. 하나씩. 자, f의 인버스의 7이야. 자, 얘를 a라고 합시다. 그러면 얘는 fa가 7이다. 이렇게 쓰겠죠? 문제가 있어. a를. 몰라. 함수식이 두 개잖아. 그 얘기는 뭐 하라는 얘기야? 여기서 7 나올 수도 있고 여기서 7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7 나왔다면 x는 뭐여야 돼요? 9여야 돼요. 여기서 7 나왔다면 x는 뭐여야 돼요? 3분의 11이어야 되죠. 그럼 여기서 우린 뭘 결정하는 거야? 조건을 결정하는 거야.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만족. x가 1보다 작다? 만족 안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a는 일단 9. 이렇게 하나 구하시는 거. 자, 마찬가지죠. f의 인버스의 4야. 얘를 내가 b라고 놓으면 f의 b가 4야. 4가 어디서 나왔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것도 자, 네가 4일 때와 네가 4일 때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네가 4가 나왔으면 x는 뭐 나와요? 6 나옵니다. 네가 4 나왔으면 x는 뭐 나와요? 3분의 8 이렇게 나오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x 값의 성립 조건을 생각하면 이해 안 되죠. 그러니까 b는 6이구나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나오면 그냥 이렇게 되겠네 라고 생각하고 그냥 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합시다. 자, 함수 fx 이거와 역함수 gx에 대해서 얘가 실근을 가질 때 a 값의 범위를 구하랍니다. 자, 이거 역함수 몇 번? 몇 번 성질? 이거는 2번. 제가 아까 계속 맞춘 게 아니라 쟨 2번밖에 모르는구나. 4번. 아무거나 2번이야. 4번이요. 4번은 F합성 G가 항등함수 이거? 3번이에요, 3번. 이건 기하학적 해석이에요, 기하학적 해석. 지금 뭐라 그랬어? 얘가 실근을 가질 때잖아. 우리 방정식은 머릿속에 고등학교는 방정식 하면 뭐 하라고 그랬어요? y는 fx와 y는 gx에 교점의 x좌표 기하학적으로 해석하라고. 그래프로. 그러니까 fx와 그 역함수의 교점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얘는 기하학적 해석이죠. 기하학적 해석. 그러니까 얘는 무슨 얘기냐? fx가 있어. 꼭지점에서 잘랐어. 당연히 잘라야죠.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그럼 얘 역함수는 gx야. 그럼 gx는 뭐냐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일 거 아니야. 그런데 만약에 gx가 여기 있어. 만약에 y는 x가 여기 있어. 그럼 gx는 어디 있어? gx는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네. 그쵸? 그럼 둘의 교점이 없어요. 없잖아. 그래서 이 3번이 뭐냐면 f와 f 인버스의 교점이면 우리가 굳이 역함수를 구해야 돼? 안 구해도 돼. 왜? 얘네 둘의 교점은 반드시 어디 존재하니까? y는 x 위에 존재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교점을 어떻게 구한다고? 이렇게 교점을 구하겠다고. 이거를 안 하고. 그쵸? 그러니까 한마디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와 이거의 역함수의 방정식은 결국 x와의 방정식과 같다고. 그쵸? 그럼 뭐야?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a가 0. 얘가 실근을 존재해야 된다고. 오케이? 근데 얘가 실근 어디서 존재해야 돼?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거에서 존재해야 된다고. Understand? 자, 그러면 얘는 그래프 어떻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2차 방정식에서 정의역이 한정돼 있네? 이런 뭐다? 이런 뭐야? 뭐야? 이걸 대답을 안 한다고? 근해 분리잖아. 근해 분리잖아. 정의역을 한정했으면. 근데 물론 아까 우리 그림 잠깐 그려봤잖아. 얘랑 y는 x가 이렇게 만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실근이 존재한다라는 거 알죠? 그쵸? 그러니까 얘는 사실 그냥 판별식 d가 0 이것만 해도 돼. 되긴 하는데 항상 2차 방정식이 정의역의 범위가 정해져 있다? 그러면 근해 분리라는 건 떠올리셔야지. 그쵸? 그래서 얘는 그냥 뭐 하면 돼? 판별식 D 9-4이 얘가 뭐면 돼?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됐니?
대답한 거야? 자,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두 함수 fg에 대하여 이렇게 있답니다. 자, 이거의 값을 구하래요. 순서가 약간 잘못되는데? 왜 이게 여기 나오나? 자, 얘는 뭐야? 그냥 몇 번 성질? 네, 그냥 2번 성질 쓰시면 돼요. 그래서 f-2 구하면 되죠. 그 다음에 g-2 구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나온 거 역함수죠. 역함수니까 어떻게 해야 돼? 얘가 나오냐 얘가 나오냐 나눠서 하시면 되죠. 그쵸? 아까 했던 거고. 자, 2보다 큰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이거의 역함수 이거에 대해서 이거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랍니다. 자, 이건 교점의 좌표를 구하래. 그러면 우리는 뭐 하시면 된다고?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뭐라고? x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얘는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는 0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라 그랬어요? x가 2보다 크다라고 얘기했죠. 그쵸? 그러면 x는 뭐야? x는 얘가 지금 1하고 4인데 범위가 있으니까 탈락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다 이렇게 되는 거죠. 풀이 쓸 때 똑바로 쓰세요. 알겠죠? 자, 여기는 다 똑같습니다. 그쵸? y는 x의 대칭관계라는 걸 이용해서 는 x에서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뭐 이렇게 표 나오잖아요? 그럼 항상 한쪽은 있고 한쪽은 없어요. 뭐 하는 거야? 이거부터 채우는 거야. 그쵸? y는 x 가지고 해서 a, b, c, d 채워놓은 다음에 읽어주시면 돼요. 이거는 2번 성질을 이용하는 거예요. 잘하면 다 하겠네요. 이것도 하시면 되고 일부러 그러는 거야. 다 하려고. 그 다음에 얘는요. 자, 정의된 함수 이거의 역함수를 f 인버스 x라고 하자. 봐봐. fx와 이거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그러잖아. 그쵸? 이거 어떻게 할래? 역함수 구할래? 네. 이거를요? 물론 구할 수는 있어요. 구할 수는 있는데 야, 하나짜리 역함수 구하는 것도 짜증나는데 나눠져 있잖아. 그쵸? 야, 그러면 그래? 우리 아가 구한다고 했으니까 구한다며? 전 몰라요. 그러면 얘는 정의역의 범위가 뭔데? 얘랑 같아? 아니요. 그러니까 복잡하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 거야? 역함수의 몇 번 성질? 한 번. 너 지금 이랬니? 일로 와. 왜 자꾸 4번이래? 3번 성질을 이용할 거라고. y는 x와 어차피 둘러싸인 부분이래며. 그러면 인버스랑 fx랑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fx와 y는 x로 둘러싸인 부분의 몇 배야? 2배일 거 아니야. 그쵸? 자, 0부터 1까지 0부터 1까지에서는 자, 0부터 1까지는 2분의 1 x랍니다. 자, 2분의 1 x니까 뭐 요렇게 생겼죠? 그 다음에 1부터 2까지는 2분의 3x 적으래요. 자, 1 대입하면 2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2 대입하면 2죠.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역함수를 구한다고 하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역함수 구한다 그러면. 역함수 구한다고 하면 만약에 그림을 진짜 그려야 된다고 하면 역함수 그래프는 여기를 지나고 그쵸? 그 다음에 0,0, 2분의 1,1, 그 다음에 2,2 지나니까 f 인버스 2도 2죠. 그래서 얘를 굳이 그림을 그린다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알겠죠? 그랬을 때 뭐 하라고? 이거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 구하라. 됐니? 근데 우리는 저거 안 그리고 그냥 이거의 면적 구하겠다고. 자, 대답하셔야죠. 자, 이 삼각형의 면적을 어떻게 구할까?
그렇죠. 네, 신발끈 할 거예요. 자, 2분의 1에 절대값 0,0이죠? 네. 그럼 우린 두 개만 쓰면 돼요. 뭐야? 1, 2분의 1, 2, 2. 이것만 써주면 되죠. 어차피 여기다 0, 0 배치하면 뒤에 쓰나만 하니까. 그 다음에 뭐 하라고? 이렇게 해서 2, 이렇게 해서 1.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되죠. 그러면 결국 2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거 하나의 면적이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끝났네? 여기는 뭐냐 하면 이거는 니네 학교에서 지금 함수 끝났어요? 아니요. 이거 함수 하면서 이제 네, 이거 얘기해 주세요. 함수를. 왜냐하면 교과서상으로는 일단 문제가 없어. 얘가. 내가 찾아봤거든. 근데 몰라. 다른 교과서에 있을지. 학교 선생님한테 혹시 수학 선생하고 친해요? 너 안 친하죠, 그럼? 담임이면 너 되게 싫어할 것 같은데. 친해요. 아니야? 그럼 한번 물어봐. 함수 가지고 순열조합 문제 나오냐고. 네. 그러니까 이게 나와도 되긴 해. 예전교육과정이니까. 그러니까 이미 배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도 돼. 근데 이게 원래는 이게 니네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야. 이게 항상 함수를 먼저 배우고 순열조합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함수를 가지고 순열조합 문제는 자연스러운 건데 니네가 역사상 처음으로 순열조합을 먼저 배우고 함수를 배운 거란 말이야. 그럼 이 문제가 주인공이 함수냐 순열조합이냐라고 했을 때 주인공은 당연히 순열조합이야. 함수를 이용해서 이걸 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게 좀 애매해요. 근데 이 문제가 되게 좋은 문제거든. 왜냐면 함수 가지고 순열조합하는 건 되게 재밌는 문제야. 좋은 문제야. 근데 이거를 니네가 앞에서 못했잖아. 그럼 함수를 했으니까 이제 하겠다냐 안 하겠다냐 이게 니네가 처음이라 나도 모르겠어. 그래서 일단은 내가 넣어놓긴 했거든. 문제를. 그래서 만약에 학교에서 한다 그러면 이거 쭉 하는 거고 안 한다 그러면 안 할 거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런 거야. 1대1 함수의 개수를 구해라. 이거는 굳이 순열조합이 아니어도 앞에서 나오는 문제야. 그쵸? 그러니까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이 정도는. 근데 함수의 기본 문제는 우리가 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야 이거 1대1 함수면 이거 개수 몇 개야? 잠깐만요. 지금 x가 1, 2, 3이야. 그 다음에 y가 1, 2, 3, 4, 5야. 이렇게 돼 있어. 1대1 함수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선택한 걸 남이 선택하면 안 되잖아. 그럼 얘는 뭐야? 그렇죠. 얘는 5p3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도는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함수 문제에서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문제들이 있단 말이야.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저렇게 크기가 있다. 일단 기본적인 것만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만약에 학교에서 낼 거야 하는데 그게 깊숙하게 낸다는 건지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인 건 뭐 어쨌든 낼 수 있으니까 저거는 뭐야? 크기가 정해져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내가 2를 택했으면 3은 2보다 큰 걸 택하라는 거잖아. 그럼 얘는 뭘 것 같아요? 뽑아서 그냥 뽑기라고 네, 이거는 그냥 뭐야? 7C4야. 그죠? 뽑기만 하면 알아서 제일 작은 거 1 주고 그 다음 거 2 주고 3 주고 4 주고 이게 가장 대표예요. 이게. 그 다음에 뭐 그냥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함수의 개수는? 함수의 개수는 뭐예요? 그냥 함수면은 3에 그냥 함수의 개수면 5의 3승이에요. 이거예요. 왜냐면 너 선택해. 5개. 너 선택해. 5개. 너 선택해. 그럼 5개. 그러니까 이게 함수, 그 다음에 1대1, 그 다음에 이게 증가나 감소 함수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요 3개 정도는 나올 것 같은데 이제 막 이렇게 하면 이제 함수 가지고 디테일한 순열조합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가 여기 내는 게 맞냐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알아오세요. 알겠죠? 혹시 일대함수 자, 보세요. 이게 예전 교육과정이 어떻게 됐었냐면 예전에는
유리식과 무리식이라는 단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유리함수와 항상 세트는 이렇게 단원이 나눠져 있었어. 즉 유리식과 무리식이 하나의 단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 유리식과 여기 무리식이 디테일하게 들어갑니다. 어렵게. 그런데 교육과정이 바뀌면서부터 유리식과 유리함수, 무리식과 무리함수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족밥이 됐어? 유리. 얘네가 족밥이 됐어요. 얘네가. 니네한텐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야. 예전에는 여기에 어려운 거 되게 많았어. 여기도 어려운 거 되게 많고. 가끔가다 내가 이중근호 얘기하잖아. 루트 안에 루트 있는 거. 그게 예전에 여기 무리식 단원에 있었어. 근데 얘가 이제 무리함수와 합쳐지면서 무리식, 유리식을 간단한 것만 다루자 그러면서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의 유리식은 단순한 것만 다룹니다. 뭐냐면 유리함수를 알기 위한 정도만 하자. 이 정도예요. 이 정도.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 자, 우리는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번분수라고 하죠. 번분수 계산법 알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저거는 밑에 거부터 계산해주면 뭐 1-x분의 1. 얘는 뭐야? 1-x에 1-x-1이니까 x.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거 분의 1이니까 뭐야? x분의 1-x. 근데 거기서 1 빼기니까 뭐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실제로 시험엔 안 나옵니다. 너무 좋으셔서. 네. 그 다음에 이것도 뭐 그냥 통분이죠. 근데 이거 어디서 본 거 같지 않아요? 네. 어디 있어요? 아이, 뭔 소리세요. 첫 번째 글 읽으면 뭐가 떠올라?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항등식이죠. 항등식. 방정식이잖아. 방정식인데 얘가 써있네? 그럼 항등식이지. 그쵸? 그러니까 이건 통분해서 올리고 올려서 뭐 하는 거야? 계수 비교해 주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라고. 그 다음에 이거는 문제집엔 존재하는데 제가 이게 학교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걸 거의 못 봤어요. 그러니까 예전엔 이게 되게 정수론이라고 해서 어려운 거거든. 근데 요즘에서는 거의 못 봤어요. 그냥 보기만 하세요. 나올 수도 있으니까. 얘가 자연수가 된대요. 얘가 자연수가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식 정리 한번 해보라는 거야. 식 정리. 그럼 식 정리해보면 분모는 m 플러스 8에 얘는 m 플러스 16이고요. 통분하면 m 플러스 16, m 마이너스 하면 뭐 남아요? 8 남죠. 그 다음에 쟤는 n에 m 플러스 8 분의 누구 남아? 8. 이것도 8 남죠. 그럼 얘는 번분수 계산이니까 뭐야? 띡띡띡띡 이렇게 되죠. 이거 함부로 약분해도 되나? 네. 원래는 안 되죠. 누가 항등식이래? 항등식은 전 문제예요. 정신 차려 아가야. 얘가 0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어요? 네. 확신이 있어요. 뭐로? 얘가 자연수가 되도록 이라고 했잖아. 근데 만약에 얘가 0이면 0분의 0 꼴인데? 그럼 자연수가 될 리가 없죠. 그쵸? 자, 그래서 남은 식은 결국 뭐밖에 없어요? m분의 m 플러스 16 이렇게 된 거예요. 얘가 뭐가 된다? 자연수가 된다.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n에다 이렇게 숫자 넣으면서 자연수 하기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그래서 식을 어떻게까지 하라고? 1 플러스 m분의 16까지 한번 정리해보라고. 그렇죠? 이게 유리함수에서 필요한 거거든. 그래서 연습하는 거예요. 얘가 이제 뭐가 된다? 자연수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딱 보이죠? 얘가 자연수면 되잖아. 그래서 n은 뭐야? 1, 2, 4, 8, 16. 즉 16의 약수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됐니? 자, 이거는 이게 그래서 내가 아까 설명을 했잖아요. 포지션이 이상해진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예전에 유리식과 무리식을 따로 배울 때 유리식 단원이 되게 많은 걸 배운다고 그랬잖아. 그 중에 하나가 부분분수야. 근데 유리식이 사라졌잖아. 그래서 내가 교과서를 찾아봤는데 이게 사라진 지 좀 됐거든?
그래서 내가 매년 교과서를 항상 봐. 교과서를 아무리 살펴봐도 부분 분수에 대한 따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게 없어. 근데 나와. 뒤에부터 계속 나와. 계속 나와. 우리 대수 들어가잖아요. 대놓고 나와. 계속 나와, 부분 분수가. 그러니까 이거를 예전에는 부분 분수를 하나의 단원으로 그냥 배웠거든. 하나의 공식처럼. 근데 지금은 대놓고 부분 분수라고 이렇게 공식으로 알려주진 않아. 그냥 유리식의 계산 중 일부 아니니 이걸 왜 몰라? 약간 교과서가 우리한테 시비 거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따로 배우셔야 돼요. 따로. 그래서 이거는 중요한 재료예요. 이건 어느 단원이든 나올 수 있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아셔야 됩니다. 이게 부분 분수예요. 이건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부분 분수가 뭐냐 하면 이거야. A 곱하기 B분의 C라는 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B-A분의 C에 A분의 1-B분의 1로 식을 정리할 수 있어요. 이게 부분 분수야. 근데 이게 딱히 공식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래. 왜냐하면 그냥 이거 통분해서 이거 곱하면 얘야. 그죠? 뭔가 대단한 건 아니야. 하지만 이 식을 이렇게 정리할 생각을 알려주지 않으면 어떡해?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부분분수라는 이름이 살아있는 게 난데 교과서에는 없어요. 하지만 필수예요. 알아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2단원이 아니라 앞으로 수능을 위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부분분수는. 알겠니? 알겠니? 안 까먹겠어요? 이건 재료 노트에 써놓으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이런 거. 야, 내가 니네 이런 거 내가 여기서 계산하라고 그러면 니네 이거 통분할 거야? 네, 알아요. 세상 멍청한 짓이죠. 야, 이걸 어떻게 통분해? 이 복잡. 그래? 너 그러면 이거 구해. 이거 구할 때까지 집에 못 간다? 해. 시작해. 이게 감히 선생한테 엉까? 통분해라. 어? 네? 아니, 이게 미쳤나? 자, 얘네들 식을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면 봐봐. 이걸 어떻게 바라보냐면 A 곱하기 B분의 C로 보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얘를 뭐 할 수 있냐면 B-A. 우리가 A, B에서 지금 B-A잖아. 그럼 당연히 뭐 하겠어요? 큰 숫자를 B, 작은 숫자를 A로 놓는 게 낫겠지. 기하면 양수가 낫잖아. 그러니까 A, B라고 놓으면 B-A 하면 1이죠. 1이죠?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야? X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이것도 A 곱하기 B분의 C잖아. 그럼 B-A 1이죠. 얘 하나가 1 나오면 다 1 나와. 왜냐면 이거 패턴이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얘도 뭐가 돼요? 얘도 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오케이? 알겠니? 네. 얘도 마찬가지죠. X 플러스 2분의 1 X 플러스 3분의 1 얘는 X 플러스 3분의 1 X 플러스 4분의 1 이렇게 나온다고. 뭔 느낌인지 알겠지? 얘는 속어야. 부분분수의 쓰임은 속어입니다. 그래서 얘는 마지막에 남은 게 X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4분의 1만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게 통분 가능해?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쟤는 뭐 하는 거야? 부분분수야. 분수가 많잖아? 부분분수야. 부분분수. 대신 부분분수는 이렇게 생겼다며. 그러니까 분모를 뭐 하셔야 돼? 두 수의 곱으로 찢어야 돼. 그럼 2라는 건 뭘로 쪼갤 수 있어요? 1, 1 곱하기 2분의 1. 6은 2 곱하기 3분의 1. 3 곱하기 4분의 1. 쭉쭉쭉 해서
9 곱하기 10분의 1 이렇게 쪼개는 거죠. 자, 그러고 나면 얘는 이제 뭐가 됩니까? b-a 하면 1이죠? 그러니까 얘는 뭐야? 1 빼기 2분의 1. 얘는 뭐야?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얘는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쭉쭉쭉 해서 얘는 9분의 1 마이너스 10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속어야. 이렇게. 누구까지 사라져? 얘까지 사라지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온 게 1 마이너스 10분의 1이다. 이렇게 돼요. 이거는 우리가 대수 가서 수열에선 대놓고 쓸 거고요. 그 전에도 이런 식의 계산은 가끔 나올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부분분수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이런 패턴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원함수까지만 합시다. 원함수까지만. 조용히 하세요. 자, 우리 항상 그래프 그리는 방식은 평생 가야 돼. 우리 그래프는 항상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항상 원함수. 그 다음에 뭔 소리야? 표준형. 그 다음에 일반형. 우리가 앞으로 배우는 모든 함수는 다 이거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 거야. 자, 그러면 아주 용을 쓴다.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유리함수라는 거는 y는 x분의 a야. 옛날에 그 반미래 그래프. 네, 잠깐 하긴 했죠. 얘야. 그러면 이거의 표준형은 뭐다? 평행 이동한 거죠. 그렇죠. y는 야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이동하면 x-p분의 a 플러스 q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일반형은 뭘까? 이거를 통분한 거야. 이걸 통분한 거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생겼냐 하면 ax 플러스 b분의 cx 플러스 t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게 유리함수의 일반형이야. 그럼 우리 항상 이걸로 비교해 볼게요. 원으로 비교해 볼게요. 원의 일반항은 원의 원함수는 이거였죠. 그쵸? 표준형은 이거를 우리가 표준형이라고 하죠. 일반형은 뭐였어요? 다 풀어진 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뭐야? 나 좀 너 때문에 설명하는 거야. 너 때문에. 너 이거 설명 들었어? 처음이죠? 원함수 표준형 일반형. 어떻게 알아? 아니 모든 함수를 이걸로 분리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고. 앞으로 배우는 거. 우리 대수 가면 이제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배울 거야. 근데 그거를 이제 수능 때까지 내가 다 기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려면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안 돼요. 모든 도형을 내 머릿속에 이렇게 저장을 하는 거야. 알겠죠? 왜냐하면 원함수는 안 배워도 그릴 수 있는 함수야. 표준형은 원함수를 구할 수 있으면 x축으로 y축으로 평행이동해서 나온 식이야. 일반형은 뭐야? 나에게 아무런 정보를 안 주는 식이야. 그럼 나는 뭐만 알고 있으면 돼?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방법. 이런 걸 알면 돼. 맞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원함수를, 표준형을, 일반형을 나는 일반형에서 표준형으로 가는 방법만 알면 된다고. 이 과정이 뭐라고? 그게 우리 앞에서 배운 유리식이라고. 그러니까 유리식에서 너 이거 바꿀 정도는 유리식 해봐야 되지 않겠니? 그 정도만 다루고 바로 유리함수로 넘어오는 거야. 나머지 다 삭제되고. 오케이? 그래서 아까 우리가 뭘 해봤냐 하면 아까 우리 n분의 n 플러스 16 이런 거 해봤다고. 여기도 변수가 있고 여기도 변수가 있네. 변수.
그럼 유리함수의 표준형이라는 거는 분자의 변수를 없애는 게 목적이거든. 얘를. 그러면 아까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했지. 그래서 1 플러스 n분의 16 이렇게 했잖아. 그쵸? 그럼 얘가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해? 이게 일반형이야. 이렇게 있으면. 그래서 이거를 표준형으로 바꾸는 걸 이제 이것도 해봤어요, 우리. 어디서? 산술기하식 정리하면서 해봤어. 아무튼 이런 거를 앞으로 우리가 할 거라고. 알겠죠? 그러면 이제 오늘은 뭐까지만 할 거냐면 일단 유리함수의 원함수가 그러면 어떻게 생겼는데 이것만 할 거야. 이것만. 근데 또 이거는 또 우리가 또 해봤네. 언제 했어? 중학교 1학년 때 했었어요. 반비례. 우리가 y는 x분의 1이라는 그래프를 그려볼 거야. 그쵸? 자, 이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어요? 우리 처음 보는 그래프는 원래 점 찍으면서 하는 거야. 점 찍으면서. 1 넣어보니까 1이야. 여기를 지나네. 그쵸? 마이너스 1 넣어보니까 어딜 지나? 마이너스 1을 지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도 지나네? 그런데 숫자를 키워봤더니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이렇게 나가네? 네. 근데 얘가 잘 보니까 작아지는 거잖아. 그래프가 작아는 지는데 때려 죽여도 뭐가 안 나와? 어라? 0은 때려 죽여도 안 나오네? 근데 숫자가 계속 작아진다는 얘기는 그래프가 계속 내려간다는 얘기 아니야. 계속 내려는 가는데 X축과 만나지는 않네? 그쵸?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겼죠. 이렇게. 마찬가지로 마이너스를 넣어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계속 뭐야? X축에 가까워지네? 근데 이것도 절대로 0이 나오지를 않네요. 그러면 얘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긴 거죠. 이쪽도 마찬가지죠. 얘는 뭐 2분의 1로 2, 3분의 1, 3, 4분의 1, 4. 0부터 1까지 해서 그래프가 급격히 커지네. 그쵸? 하지만 0을 넣으면 어떻게 되죠? 0분의 1은 뭐다? 무한대. 0분의 1은 네, 무한대야. 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0에서의 함수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자, 원함수에 대해서 일단 봅시다. 원함수에 대해서. 자, 일단 자, 정의역. 자, 이거의 정의역은 뭐다? x바 x는 0이 아닌 실수 전체지. 자, 이거를 우리는 간단하게 라지 R이 실수거든. 실수에서 0을 뺀 거 이렇게도 표시합니다. 같은 표현이에요. 알겠니? 알겠니? 자, 그러면 치역은 y바 y가 0이 아닌 실수. 마찬가지죠? 똑같죠? 실수 전체에서 0만 안 되는 거야. 그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얘는 특이하게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게 뭐 있죠? 직선. 1차 함수, 2차 함수, 원. 또 뭐 했어? 안 했지? 이거 말고 한 게 없죠? 처음으로 뭐가 존재하냐면 점근선이라는 게 존재해요. 그게 뭐예요? 점근선이요? 이름을 제가 짓진 않았지만 그냥 저는 점점 다가가는 선이라고 합니다. 그게 점근선. 그러니까 그래프가 닿질 않아. 근데 계속 가까워지는데 그러니까 점점 그냥 다가가는 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점근선. 그러면 유리함수는 점근선을 갖는 최초의 함수야. 최초란 얘기는 무슨 얘기야? 더 있다. 네, 앞으로 계속 나온다는 얘기예요. 지수함수, 로그함수도 점근선을 가져요. 그러니까 점근선이 얘는 뭐야?
x는 0과 y는 0이라는 직선에서 점근선을 갖습니다. x는 0이 뭐죠? y축. y는 0이 x축이죠. 이거에 대해서 점근선을 갖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우리는 뒤에 가서 이제 뭘 할 거냐 하면 이 정의역과 치역의 관계가 누구랑 연결이 되는 거야? 점근선과 관련이 있죠. 그쵸? 얘가 아니라는 게 뭐야? 점근선. 얘가 아니라는 게 점근선과 연결이 있어요. 그래서 유리함수는 알려주는 조건이 되게 다양해. 그거에 따라서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원함수는 이제 요것만 따지면 되냐? 아니죠. 이거는 A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얘는 1이면 이거면 Y는 마이너스 X분의 1이야. 요거야. 봐봐. 유리함수의 모양을 결정하는 건 누굽니까? 라고 말하면 누구야? A야. A가 모양을 결정하는 거야. 그쵸? 얘가 마이너스 1이면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겠어요? 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 나오겠죠? 그러니까 얘는 그래프가 여기서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유리함수는 1, 4분면, 3, 4분면에서 그려질 거냐? 아니면 2, 4분면, 4, 4분면에서 그려질 거냐? 이거 판단하시는 거예요. 알겠어요?